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딱 틀어주고는 앞으로 여기 지나가려면 미국 달러 말고 중국 위안화 내놔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행 방해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급소에 칼을 들이댄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 이게 칼을 들이댄 거냐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여겼던 페트로 달러 체제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석유 살 때는 무조건 달러만 써라 라는 전 세계적인 암묵적 룰이죠. 사실 이건 1974년에 미국과 사우디가 맺은 일종의 노예 계약 같은 거였어요.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 등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달러 가치가 폭락할 위기였는데 이때 기가 막힌 수를 둡니다. 사우디야, 우리가 너네 안보 끝까지 지켜줄게. 대신 앞으로 석유 팔 때 무조건 달러만 받아. 이게 시작이었죠. 이게 미국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기름을 안 쓸 순 없잖아요. 기름을 사려면 무조건 달러를 사야 하고 그 달러를 쟁여두려면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채워야 합니다. 미국은 그냥 종이 인쇄기만 돌려도 전 세계가 그 종이를 떠받들어주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빚이 수경 원이 넘어도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 바로 이 석유 결제권 때문입니다. 전 세계 석유 거래의 80%가 달러로 이루어지니 미국은 앉아서 전 세계 경제에 빨대를 꽂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란이 지금 그 빨대를 확 뽑아버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미국, 너네가 우리를 달러 결제망에서 쫓아냈지? 그럼 우리도 달러 안 써. 그리고 우리 앞바다 지날 거면 중국 위안화로 결제한 배만 보내준다. 반사 전략을 사용한 거죠. 이란은 어차피 달러를 못 쓰니까 아예 판을 새로 짜서 달러의 가치를 밑바닥부터 흔들어버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나 파키스탄 배들이 위안화로 결제하고 유유히 해협을 통과했다는 데이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 지금까지는 에이 설마 위안화로 석유를 사겠어? 했던 의구심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지렛대 삼아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동시에 페트로달러라는 견고한 성벽에 아주 선명한 금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재밌는 건 이 싸움을 지켜보는 중국의 표정입니다. 입이 귀에 걸렸죠. 중국은 2018년부터 페트로 위안 시베를 열겠다고 엄청나게 공을 들여왔거든요. 우리 돈으로 석유 사면 우리가 지켜줄게 라며 러시아, 이란 같은 반미 국가들을 꼬셔왔는데 이번에 이란이 대놓고 총대를 매준 겁니다. 위안화가 석유 결제의 벤치마크가 되는 순간 중국도 미국처럼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중국 속내도 마냥 편한 건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기도 하거든요. 이란이 해협을 막고 깽판을 쳐서 기름값이 배럴당 150달러, 200달러 이렇게 미쳐 날뛰면 중국 공장들도 다 멈춰야 합니다. 위안화 위상은 올라가서 좋은데 당장 밥그릇이 깨질 판이니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아 적당히 해라 라며 속으로는 식은땀을 흘리는 기묘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자존심에 제대로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부채가 39조 달러입니다. 39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8천조 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버티는 유일한 힘은 그래도 달러가 최고지 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석유 결제에서 달러가 빠지면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미국은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합니다. 이건 전 세계 경제에 대재앙이 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페트로달러의 원조 파트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요즘 사우디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미국 국채는 야금야금 팔아치우고 중국이랑은 위안화 결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거든요. 2020년에 사우디의 미국채 보유액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시점이 딱 중국과 손잡기 시작한 때랑 맞물립니다.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의 금융제재도 역설적으로 탈달러를 부추겼습니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생산하는 원유가 전 세계 공급량의 15%나 되거든요. 얘네가 똘똘 뭉쳐서 우리 이제 루블화나 위안화로 결제할래? 라고 해버리니까 미국이 휘두르던 금융제재라는 칼날이 무뎌지다 못해 자기 발등을 찍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달러 결제망에서 쫓아냈더니 아예 자기들만의 결제망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전형적인 달러 기반 경제잖아요.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위안화 전용 도로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기름 사려고 안 써도 되는 위안화를 따로 구해야 합니다. 환전 수수료에 물류비에 기름값까지 그야말로 삼중고가 덮치는 거죠. 심지어 이란 대사가 대놓고 말했어요. 미국이랑 거래하는 한국 선박은 못 지나간다고요. 이건 우리나라한테 미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확실히 해 라고 줄 세우기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안보를 위해 미국 눈치도 봐야 하고 당장 공장을 돌리려면 기름을 가져와야 하니 미칠 노릇이죠. 결국 이건 에너지 전쟁을 넘어선 통화 생존 전쟁이 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제3차 오일 쇼크의 전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70년대처럼 단순히 공급이 끊기는 게 아니라 공급망 자체가 재편되고 결제 통화가 바뀌는 거라 파장이 훨씬 길고 깊을 거라는 분석이죠. 특히 AI와 전기차 시대에는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론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석유의 영향력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위안화가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직 먼 미래 이야기라는 분석도 많거든요.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꽉 쥐고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만큼 믿고 쓰기엔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산유국들 입장에서도 위안화 받아봤자 쓸 데가 중국 물건 사는 거 말고는 별로 없기도 하고요. 위안화 유통시장 자체가 달러에 비하면 아직은 조막손만 하거든요. 결국 이번 사태는 50년 된 달러 일극 체제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미국이 다시 한번 형님의 기강을 잡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이란의 도발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무서운 반격이 시작될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 주머니 사정도 함께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중국도 장기화가 되면 수출에 타격을 받아 마냥 웃을 수 없으니 적극적으로 참전하기보다는 싸움은 이란이 하고 이득은 내가 챙긴다는 식의 교묘한 균형 잡기를 계속할 겁니다.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수입선을 미국, 캐나다 혹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두 쉽나요? 정유시설도 바꿔야 하고 운송비도 더 들거든요. 결국 당분간 우리는 높은 기름값과 물가 상승이라는 독이 든 성별을 마시며 버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란 대사는 한국이 미국이 제안하는 합의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고까지 했어요. 이건 대놓고 우리 편에 서면 안전하게 보내줄게 라는 유혹이자 협박이죠. 우리 외교부도 지금 밤잠 설쳐가며 계산기 두들고 있을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석유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패권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 상징이 지금 달러에서 위안화로 혹은 그 무엇이든 옮겨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미국이 이번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건 아마 하나일 겁니다. 아직 달러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란은 그 말에 침을 뱉으며 이제 너네 시대는 끝났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전쟁이 길어지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완전히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많은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를 확인했으니까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오던 통화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는 건 꽤나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지갑은 좀 아프겠지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과연 위안화가 달러의 자리를 뺏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